아이고, 경기가 엄청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2022년보다 2023년에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조차도 영업이익이 2023년에 22년 대비해서 30%가량 영업이익이 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가 저러하면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요? 게다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처지는 어떨까요? 이미 2022년에 작년보다 매출이 줄었답니다. 코로나 견뎠더니 경기 침체가 와서 더 어렵다고 하죠.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에 더 어렵다는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선진국 유럽 이런 데 가면 자영업 가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하는 시간이 빨리 이렇게 문을 닫죠. 그런 건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게 해줍니다. 일본을 가면 일본에 자영업 가게들이 많습니까? 일본에서 자영업으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까? 쉽지 않죠. 직장인의 모습도 쉽지 않지만 자영업 사장으로 사는 것 또한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자영업 가게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가로수길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가로수길에 이렇게 비어있는 건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뭐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비어있는 곳이 이렇게나 많았나 싶고, 물론 조금씩 새로이 공사를 하고 입주하는 그런 가게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비어있는 곳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 강남의 신사동 가로수길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관광 오고 젊은 청춘들이 많이 몰리는 곳인데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전의 가로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는 동네, 집 주변은 어떠냐? 집 주변에도 곳곳에 비어있는 가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종업원을 쓰고 자신이 나와서 일을 하고 해도 이제 종업원도 월급을 못 줄 정도이니까 이제 자영업을 점점 폐업을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이제 지인분은 직원을 쓰다가 이제 직원 인건비를 못 주게 생겼으니까 본인이 그 자영업을 하시면서 틈틈이 시간을 쫓겨서 배달 일하고 야간에 쿠팡에 물류센터 가서 일하고 와서 직원 월급을 만들어서 주다가 나중에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그 직원 내보내고 혼자서 가게를 이제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조차도 이제는 뭐 자기 인건비는커녕 월세하고 고정비를 내고 나면 뭐 조금이라도 남아야 되잖아요. 안 남으니까 이제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폐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조차도 복이라고. 아니 무슨 사업이 망해가지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죽겠는데 무슨 폐업하는 게 복이냐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그만두지도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궁지에 몰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처지는 더 불행하고 더 서글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아니고 저는 예전에 이제 장사를 한 두 번 했다가 다 말아먹었죠. 완전 깔끔하게 말아먹어서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대단해 보이고 또 저게 얼마나 쉬운 게 아님을 뭐 조금은 압니다. 조금은. 뭐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지금은 함부로 그런 호황된 욕심이나 기대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요즘은. 특히나 이제 음식 도소매업은 68%가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이 내년에 올해보다 매출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집값이 저렇게 미친 듯이 올라 있는데 사람들이 그 때문에 이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누가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돈을 못 쓰는 거죠. 돈을 쓰려고 해도 쓸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라는 거죠. 뭐 이런 광고가 더 있네요. 덮밥하고 분식하고 파스타까지 해가지고 1,000만 원대 창업한다. 뭐 창업문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내년에 매출이 더 줄어들 것 같다. 임차료 오를 갖고 세금 부담이 더 클 것 같다. 그리고 대출 상환 부담도 늘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래저래 염려가 많이 되는 거죠. 게다가 현재 자영업하고 있는 분들의 40% 이상이 3년 내에 폐업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폐업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이죠. 돈이 안 되니까.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고 대출 상환 부담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5%라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답니다. 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제 봐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장기화되면 서민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을 만큼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참 말은 쉽고 실제로 적용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자영업자의 삶이나 직장인의 삶이나 부자들의 삶이나 보통 사람들의 삶이나 뭐 다 비슷비슷하기를 바라는데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자영업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자영업자들의 경쟁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서비스와 많은 값싼 제품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미 밥값이 12,000원이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값이 15,000원 되고 18,000원 되고 20,000원 가까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 요금 오르고 버스비 오르고 전기요금, 가스비 그리고 국민연금 각종 세금들 계속 올라갈 것인데 그러다 보면 쓸 돈은 많고 써야 될 곳은 많고 벌 돈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소비가 얼마나 줄어들지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감사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와 같이 여유 부리고 좀 더 좋았던 시절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냉정하게, 더 냉철하게 삶을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직접 다 하셔야 되고 또 뭐 보험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각자 자기의 손으로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다 뭔가를 한다라는 게 말이 쉽지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쉬는 시간 혹은 뭐 여러 가지들을 다 각자 자기가 다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데 스스로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자영업이나 해보자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자영업이 점점 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